다음 주 4일부터 7일까지 BI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합니다. 부산시에서 어떤 거 준비하고 있고 또 신경 쓰고 있는지 만나보고요. 동백전과 동백상회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성거입니다. 예, 좀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감사가 넘칩니다. 부산의 공공행정 서비스가 하나의 네.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통합된다.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M을 통해서 출산 장려금이나 아동수당 이런 것들을 동백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동백전으로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요거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시민 중심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좀 중시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공과금을 납부할 때 보면 지로 납부라든지 계좌이체, 은행을 방문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해왔고 또 네. 역으로 정책 보조금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이나 아동 수당이나 노인 수당 같은 걸 받을 때는 관공서에 직접 가서 신청하고 검증받고 받을 때도 또 은행에 간다든지 직접 수령한다든지 네네. 이런 방식이 예. 다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번거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앱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다 플랫폼을 구축해서 오호. 중개가 다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이 시스템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유통될 때 동백전을 받게 되면 동백전으로서 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시스템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예.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용자가 많아야 됩니다. 예. 많은 돈을 들여서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용하도록 하게 했는데 이용자가 없으면은 이게 나중에 가면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이용자가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그렇겠죠. 오고 가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자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동백전 이용자들이 지금 109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중에서 3분의 1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그 기반으로 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안전성의 부분도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도입을 해서 하겠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 안에서 유통되는 돈은 현금과 그리고 동백전 이 두 가지가 화폐가 유통이 되게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예. 통합이 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네. 지금도 109만 명이면은 정말 뭐 성인들 대부분이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 어르신들이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 기반으로 네. 가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의 예. 경우는 이제 최대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근데 스마트폰 기반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하는 것들도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네.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수 있고 갈수록 흡수를 시켜내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뭐 BI 지금 실사단 얘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예. 이 문제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동백전 예산 현재 부족한데 예. 이게 시민 플랫폼을 통해서 동백전의 재원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 예.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건가 하면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뭐 각종 공과금이나 그리고 정책 수단의 경우는 공공 영역에 있어서의 돈이 오고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이게 민간 영역의 서비스도 탑재를 시키려고 합니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도 이 안에 만드는 거고 예, 예. 그리고 또 콜택시라든지 주문 배달, 동백통 이런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과 관련된 게 서비스 기능도 저희들이 넣으려고 하거든요. 아.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네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환원을 시키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국비를 받아서 지방 그 시비를 매칭을 시켜갖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중앙정부가 돈을 안 주게 되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민간 영역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를 해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당이라는 거는 어쨌든 세금으로 뭔가를 해주는 건데 예. 그 플랫폼에 이제 뭐 민간 영역도 민간 영역이 다 포함이 탑재를 되면 그렇죠. 훨씬 더 규모도 커지고 예. 돈도 돌아갈 것이고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를 네. 내셨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여쭐게요. 동백상회 같은 경우에 네. 뭐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처음에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운영했는데 이게 신사위 백화점으로 옮겼더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 원래 그 부산역 앞에 있는 유라시아 플랫폼을 그 2000년도에 네. 2020년도에 거기서 운영을 했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그 유라시아 플랫폼은 지금 창업과 관련된 교육 내지 그런 기업들이
네트워킹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예. 새로운 동백상해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네네. 차에 신세계 백화점 쪽에서 ESG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하고 의견이 맞아서 그러면 자기들이 공간을 독자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동백상해가 신세계 센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신세계 백화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원래 구매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부산역 앞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매출액이 늘었어요?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3월 9일 날 오픈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지난 상황이라서 네. 정확하게 매출액 산정은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하게 이점을 가진 공간으로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중소기업 예. 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파는 동백상해. 예. 그렇죠. 잘 모르셨던 분들도 한번 가서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나가다가 어이 뭐야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들어가셔서 네. 그냥 가지 마시고 뭐 하나 좀 사가시면 그렇죠. 감사하겠다. 지역의 기업을 도와주는 네. 거고. 그럼요. 예. 근데 진짜 생각보다 예. 엄청나게 물건이 많아요. 맞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예. 자, 이제부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BI 실사단 방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곳곳에 이제 설치, 장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시 준비 상황, 그리고 예. 어떤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예. 이거 좀 짚어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게 대형 국제 행사다 보니까 부산이 최적의 도시라는 것을 실사단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산시와 16개 구군, 그리고 산하기관, 그리고 또 시민단체까지 합세해서 총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다 마련이 된 상태이고 어제 박영주 시장 주재로 준비 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까지 끝내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경쟁을 하는 게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하고의 차별성을 어떻게 짓느냐가 더 중요한 그렇죠.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자족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경쟁 도시하고 어떤 차별화를 강조할 것인가인데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연과 그리고 인간이 조화로운 도시라는 것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우리 경쟁국 중에 일부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네. 국가이다 보니 자연과 이 인간의 조화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을 점령하고 이렇게 가는 개발 위주의 근데 우리 부산의 경우는 얼숙도 생태공원이라는 자연과 도심이 가장 인접해 있고 조화롭게 이렇게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점과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개발도상국은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욕구가 많이 강합니다. 우리는 네. 그야말로 6.25 전쟁 이후에 재빙국 그리고 또 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이 두 가지 점들을 강조를 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 실사 기간 동안 부산시에서는 엑스포 주관으로 지정을 했다. 네. 이렇게 지정되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4월 4일 날 부산으로 들어와서 4월 7일 날 부산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5일간 부산에 실사단이 체류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부산 시민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열망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구군별로 다양한 시민 행사들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그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실사단이 왔을 때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게 되고 그 말은 곧 역으로 일반 시민들도 그걸 눈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각 구군별로 다양한 행사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담인데요. 예. 그 여수 엑스포 예. 옛날에 이제 인정 엑스포 유치할 때 말고 등록 엑스포 유치할 때 그때 상하이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실사단이 왔는데 높으신 분들이 자꾸 식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매 식사 때마다 생선국을 먹고 예. 회를 먹고 예. 그리고 처음에는 통역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실사단이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을 안 줬다. 그래서 예. 실사단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 공감하고 되어 계시죠. 있습니다. 원래 지금 8명의 실사단이 들어오게 되고 예. 다른 국가와 도시 실사단에 겹치는 인물도 있고 네네. 또 겹치지 않은 인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사단 단원들 개개인에 대한 나름대로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단 BI 규정상 실사단이 누구인지를 언론에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송이랑 공간 속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실사단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준비를 했고 예를 들면 식사할 때 보면은
원탁으로 해서 여러 개의 테이블이 마련이 될 거고 예. 거기에 실사단 단원이 1명 혹은 2명이 앉게 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앉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테이블마다 사람의 세팅을 그 성향에 맞게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저분이 하고 학교를 어디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우리 지역에 동문이 누가 있고 약간 이런 것들 딱. 예. 국적도 다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국적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분들의 관심사항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에 맞춰서 미스매칭이 일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적합하게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얘기를 듣다 보니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데 실사단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그렇죠. 것 뭐 같은데. 사우디 가서는 뭐 공손하게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계시던데요. 예, 네,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실사단 평가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뭡니까? 예, 아무래도 칠사단이 평가할 때는 작년 9월에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들이 유치 계획서라는 걸 제출했습니다. 예, 우리도 예. 한 400페이지 넘는 유치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그 내용에는 14개 분야에 61개 항목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검증하러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꼼꼼하게 그 유치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받습니다. 네네. 그 내용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가지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게 뭔가 하면 정부가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냐. 네네. 특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경우는 권력이 중간에 교체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독재 국가의 경우는. 네네. 그러면은 지금은 유치하겠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아예 없었던 일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시민들의 실제 국민들의 그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열망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따지게 되는데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BI 사무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흥행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죠. 월드컵이나 올림픽도 흥행이 중요한 것처럼 이것도 국제 메가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주관하는 곳에서는 흥행을 중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국외에서 들어오는 관람객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부터 관람객이 네네. 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 열망을 보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두바이 했잖아요. 작년에. 네, 네. 그러니까 1년 뒤로 미뤄가지고. 그런데 두바이 엑스포에서 대부분 그 관람객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들이 네. 맥주 한 잔 먹는데 딱 구역 나눠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한 15불 20불 한 2, 3만 예. 원씩 줘야 되니까 한 병에 그 예. 조그만한 거 그래가지고 이걸 왜 여기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사우디는 그걸 좀 뭐 열어주긴 하는데 거의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그게 같다는 중동 생각이 국가의 특징이 그렇죠? 그 술과 관련해서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저녁에 놀이 문화와 관련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엑스포를 보러 간다는 것 자체는 그 엑스포 사이트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예, 예. 그 도시의 문화를 즐기고 네. 이 문화지 않습니까? 자기 문화하고 다른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러 가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공간이 닫혀 있어요. 그게 중동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엑스포가 6개월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6개월 동안에 중동에 근무하는 사람들, 예. 자원봉사자들이든 뭐든 간에 그냥 고문이라고 봐야죠. 감옥 같은 거. 근데 부산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계절을 여러 가지 경험할 수도 있고 부산은 이게 자연뿐만 아니고 현대화돼 있고 문화가 성숙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예. 6개월 동안에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판타스틱한 그런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날이 되지 않을까. 밤에 좀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좀 시켜 그래- 드셔보시고 그렇죠. 이랬으면은 예. 정말 대한민국이 좀 다르다라는 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른 훌륭한 점도 많은데 굳이. 아니 근데 대한민국이 진짜 지금 예, 정말 맞습니다. 아니 이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야 늘 엑스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만나시는 시민단체 네. 분들도 너무나 열망하고 계시지만 예. 우리 보통의 부산 시민들 사실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해서 엑스포 그 뭐고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모두가 좀 열기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뭐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 엑스포는 먼 미래에 2030년도의 일이고 한 번도 이런 엑스포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체감은 어렵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일본 오사카 네, 네. 2025년에 개최 확정되어서 준비가 한참인데 거기 만나보니까 똑같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네. 그때 유치할 때 국민적 열기를 어떻게 올릴 건지 고민이었고 지금은 개최가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이 2025년에 엑스포 한다는 걸 모르는 국민들이 분들이 많아요. 70% 네, 넘는다는 네. 건데 그래서 동일한 우리가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열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양하게 캠페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만 한정된 게 아니고 전국으로 이어지는 캠페인을 좀 받아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대사를 여러 명이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정재 배우부터 시작해서 가상인간 로지라든지 BTS 최근에는 또 성악가 조수미 씨, 예. 또 그다음에 아기 상어까지 그래서 그야말로 총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홍보 대사를 좀 활용해서 인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 활동을 펼도록 하는 네네. 그 고민 중이고 그다음에 또 언론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주제로 엑스포 주제로 다루듯이 TV나 신문이라든지 이런 언론 매체 혹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 가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서 저희 방송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기 상어 네. 위촉됐다는 얘기 듣고 그 예. 노래 가사 아기 상어 노래 가사에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넣고 전 세계인이 부르게 하면 그것도- 한방이다 맞습니다.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빨리 하나 만드시면 예. 아 근데 정말 시민들이 확실히 실사단이 온다 해가지고 뭔가 예. 이렇게 장치가 마련되고 하니까 예. 이거 진짜 하긴 하나? 예. 라는 생각도 하고 관심을 좀 지금 보이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예. 여기에서 정말 뭔가 확 불길을 피워 올려야 되는데 이번 주부터 예.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많이 네.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로변에 전부 보면 현수막도 걸리고 예. 깃발도 걸리고 공항 같은 경우는 이미 또 엑스포와 관련된 큰 그러니까 입간판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열기가 네네. 시각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 이제 최고 인기 축제인 불꽃 축제도 네. 열리지. 이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예, 불꽃 축제는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 작년 말에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예. 네. 3.5일간 있다가 실사단이 가게 되는데 아마 프레젠테이션이나 보여주는 거는 타 도시들도 장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네. 감동을 마음의 감동을 주기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울 거다.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는 각자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선사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17회, 18회까지 불꽃 축제를 광안리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이거를 한 번 더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실사단이 4월 7일 날 떠나거든요. 금요일 날. 그래서 그 앞날인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네네네. 목요일 저녁에 광안리 예전에 하던 불꽃축제 그 장소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시민 행사와 겸해서 불꽃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네. 그 불꽃축제가 시작할 즈음에 다른 식사 장소 만찬을 했던 실사단들이 그 가운데 메인 무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아마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운집할 것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열기를 불꽃축제와 함께 실사단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부산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광안리 해수욕장이 그냥 미어 터지도록 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안전을 당연히 예. 중시해야 되는 거고 예. 오히려 날씨는 11월보다 뭐 훨씬. 10월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다음 따뜻하고 주 좋은 날씨입니다. 비 오는 날도 없어가지고 다음 주 비가 옵니다.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네? 수요일 날 수요일이요? 수요일 날 비가 조금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 불꽃 축제 하는 그날은 비가 안 오니까 예, 야외 예. 행사이기 때문에 아 저희도 지금 다행입니다. 공개 방송 때문에 예, 걱정이죠. 노심초사 지금 비 올까봐 제가 지금 집에서 비 안 오도록 하는 지금 기도를 지금 내일 저도 저녁에 같이 지금 하고 올리도록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지금 18회까지 불꽃 축제 해온 예. 그대로만 맞습니다. 진짜 안전하게 예. 다 하시면은 불꽃 축제도 즐기고 맞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또 열기도 보여주고 예. 서로 좋은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안전하게 네, 예.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예. 실사단이 뭐 먹는 음식, 숙소 뭐 모든 곳에 스토리를 입힌다 하던데 예.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이동하는 공간들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타 경쟁 도시가 하지 못했던 예. 일들입니다. 을숙도 생태공원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 자연과 도시가 어떻게 어우러져서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거는 엑스포 정신하고도 관계가 있고 기후변화 시대에는 아주 적합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네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기념공원을 갑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네네. 기념공원이 유엔기념공원이고 이거는 우리 한국의 6.25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간직한 동시에 또 이 아픔을 딛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스토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유엔기념공원도 가게 되고 엑스포 사이트는 북한 그야말로 산업화, 수출의 전초기지인 그곳도 직접 방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K컬처의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의 전당에서 또 K컬처 나이트라는 행사를 또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조수미 성악가도 등장하고 금난세 지휘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엑스포라는 거대 이벤트 개최에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리마루에서 네. 또 이벤트를 하거든요. 누리마루는 아시다시피 에이펙 정상회담을 네네. 개최했던 곳이고 그래서 이런 스토들이 있고 식사 때는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수산물과 그다음에 맨날 해먹는 거 아닙니다. 수산물과 그다음에 이렇게 야채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죠. 부산의 이렇게 계절 음식들을 네. 셰프가 별도로 만들어내기로 했고요. 그거는 시장님 주제에 만찬에서 그런 게 나오게 되고 네네. 별도로 제가 주제를 합니다만 시민사회하고 오찬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민들 음식 위주로 동네 네네. 파전도 나오게 되고 아이고. 그렇게 그렇게 컨셉을 다 입혀서 그렇게 실사단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근데 말씀을 왜 한 번도 이렇게 부산을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분리별로 해가지고 한번 네. 생각을 못했을까? 진짜 볼 곳이 많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어마어마하고 예, 말이죠. 예. 너무 아름다운 도시인데 네. 이번에 좀 제대로 알려지기를 간절히 네.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하면서. 네. 자, 지금까지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의